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란꽃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파란꽃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르예요. 뭔가 시골집 느낌의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파란꽃님. 네,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파란꽃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네. 뭔가 시골집 괴담 이런 느낌이에요. 시골집이라기보다는요. 네네네. 주변은 다 이제 약간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네. 그 골목길로 조금 들어가면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집 구역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죠. 예.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집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약간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집을 찾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된 곳이었는데 그렇게 이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 또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파란꽃님께서 시드름을 찾아와 주셨는지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파란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이 조금 아버지께서 별로 좋지 않은 분이세요, 솔직히. 예.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셔서 이혼을 하게 되고 사업도 좀 많이 말아먹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랑 누나 2명이 있는데 솔직히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집을 찾으시다 보니까 그런 현대식 건물인데 미개발 지구에 있는 한옥집을 들어가게 되세요. 근데 그 한옥집이 특이하게 본 한옥 건물이 있는데 거기 주변 부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넓다 보니까 저희 한옥 본체 위에 조그맣게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1층짜리 건물이 있고 또 저희 한옥 건물 앞에 콘크리트 건물로 조그맣게 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담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와서 보니 그 윗집에는 한 부부가 자매를 키우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아랫집에는 30대 남자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변 이웃분들께도 인사를 드리는데 이웃 할머니께서 반갑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이웃분들도 참 친절하고 좋구나 이러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식 건물 사이에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저도 등교 준비를 하고 어머니께서도 출근 준비를 하시고 저를 데려다 주신다고 골목길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인사를 드렸던 할머니 중 한 분이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희를 보시더니 혹시 이 집으로 이사 온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희 집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는데 표정을 너무 굳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 여기 이사 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어려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자리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면서 그냥 조금 찝찝한 마음이지만 그냥 저는 등교를 하고 어머니께서는 출근하셨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보통 점심까지만 학교에 있다가 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교를 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저 혼자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굴을 2번이나 봤으니까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께서 갑자기 그래 안녕 하시더니 제가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얘 꼬마야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셨지? 하면서 제가 이제 할머니께 왜 부르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집이 밤 되면은 굉장히 주변도 어둡고 위험하니까 밤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방 밖에서 나오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게 한 3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저희가 이제 이사 오고 한 달 정도 아마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네.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다들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확인을 했더니 구급대원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보는데 구급대원 2분이 들것에 흰색 천을 씌워서 들고 나가시는 걸 보고 또 구급대원 한 분은 윗집의 아저씨랑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은 예전 집 같은 경우 야외에 지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저씨께서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시는데 그 화장실 가는 그 앞에 아랫집에 혼자 살고 계시던 30대 남자분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아마 흰색 천에 덮여서 나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망하신 것 같은데 원인은 솔직히 저는 듣질 못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한 두세 달 정도 또 지났는데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윗집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부랑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랑 저랑 동갑인 여자애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쪽 어머님이랑 자매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네.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여름방학 때여서 그 어머니랑 자매가 여름 성경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또 아침에 또 시끌벅적한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는데 또 저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급대원분 2명은 또 그것에 흰색 천을 씌워서 나가시고 계시고 오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 보면 안 됐었는데 그 사이로 팔이 떨어지는 걸 보고 좀 쇼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흰색 천 사이로. 그래서 아 그게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때 인지를 했죠. 이제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랑 등교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구급차도 나와 있고 막 구급대원들도 있으니까 주변 이웃분들이 그거를 와서 구경을 하셨나 봐요. 저랑 어머니는 나가는데 그 이웃집 할머니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1번 사건과 2번 사건 남자분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 할머니께서는 그 동네 토박이신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엄청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사셨대요. 근데 이 집에서 지금 집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세입자들이 남자가 자주 죽어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끼리는 저기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1년도 못 버티고 막 다들 나가거나 죽거나 이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시죠. 그 세 집 중에 남아있는 가구는 저희밖에 없고 거기에 남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저밖에. 그러고 있다가 또 저희가 그렇게 사건이 지나고 한 3달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머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10달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이사를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자고 있었죠. 방이 2개다 보니까 남자 혼자 쓰고 있고 누나들하고 어머니랑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마당에서 어떤 여자분이 꼬마야 꼬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이제 계속 자고 있는데 계속 꼬마야 꼬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시간에 마당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면서 방문을 열어봤죠.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머리는 그냥 한 어깨보다 살짝 더 내려간 긴 머리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이셨어요. 젊은 사람이네? 네네 젊은 분이셨어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옷도 그냥 현대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그 밤에 여자분이 들어와서 꼬마야 꼬마야 부르는 게.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보면은 뒤쪽에 막 텃밭이 있고 조그맣게 대나무밭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꼬마야 저기 대나무밭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나무밭이 어린 나이에는 좀 음산하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낮에도 저는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밭에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러냐 하니까 갑자기 자기랑 가보재요 거기를. 저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 싫다. 이 밤중에 거기를 왜 가냐 하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데 그 밤중에 그 여자분이 막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는데 엄청 시끄러우니까 전 당연히 엄마나 누나가 일어나서 도와줄 줄 알았죠.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화내는 소리가.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보니까 해가 떠 있고 그 사건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날 아침에 너무 무섭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뭐 꿈이다. 걱정 말아라. 근데 그건 꿈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벌벌 떨었다가 문을 여니까 해가 떠 있는 것까지 다 확인했고 절대 꿈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꿈이다. 네가 좀 무서운 일을 겪었어. 그런 게 트라우마처럼 생긴 거다.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날은 어머니가 제 방에서 같이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엄마랑 같이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도 그 여성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꼬마야 꼬마야 밖에서 계속 부르는데 저는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막 흔들면서 깨우는데 엄마가 한참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꼬마야 꼬마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막 떠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밖에 그 여자분이 왔다. 오늘도 왔다. 들어봐라 하는데 꼬마야 꼬마야 하는 게 어머니도 들리셨나 봐요. 오. 그래서 어머니가 방문을 팡 열면서 누구야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제 눈에는 그 여자분이 서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누구냐고 누구야 하면서 막 계속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같이? 네. 근데 소리는 들리시나 봐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무섭지만 이제 저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막 쌍욕을 하시면서 내가 너 우리 아들 건들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막 쌍욕을 하시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자는 계속 웃는 소리만 들리고. 근데 어머니도 그걸 계속 들으신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또 방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밖에서 이제 방문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불안하시고 저도 너무 무섭고 해서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께서 학교에 전화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애들 좀 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외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희를 일주일 정도 있다가 데리러 오신 다음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그 후로는 어머니께서 이사할 돈을 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살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때 기억하시냐고 하니까 엄마도 기억난다. 그때가 솔직히 인생이 제일 무서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머니께서 혼자 그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머니는 그때 모아둔 돈도 없었고 지금 당장 이사를 하기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보증금도 받지를 못하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를 뭐 쫓아내든 뭘 하든 일단은 지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거였대요. 네. 근데 이제 그날 그 집으로 가신 다음에 잠을 주무시는데 그날은 그 여자가 제 이름을 이제 뭐 파랑코사 이렇게 부르더래요. 꼬마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가셨는데 그 여자가 보이더래요. 근데 이게 어머니께서 하는 말씀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그 여자를 봤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난 다음에 솔직히 형체만 보면 그냥 젊은 여자니까 싸우신 거예요. 그 여자랑. 근데 이상하게 힘이 너무 세서 막 밀리더래요. 예. 대문 밖으로 밀려고 해도 안 밀리고 막 어머니가 오히려 넘어지고 밀리시고 다시 덤비고 넘어지고 다시 덤비고 하는데 대문으로 누가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갑자기 뭐 고음을 치시면서. 뭐 속된 말로 감히 어디 우리 아가를 건드리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흰색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그 여자를 이제 제압하고 머리채를 질질 끄집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아가 이제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나가시더래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이나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가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올까 싶은 마음에 일주일 정도 혼자 계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 일이 끝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결국에는 해내셨네요. 네, 근데 이제 여담이긴 한데 예. 저희 집이 이제 외할머니 때부터 불교를 믿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길거리에 시주 받으러 오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분들도 잘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젊으실 때 이야기예요. 예. 시주를 이렇게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머니를 스님 딱 보시더니 아가씨는 무당집은 절대 가지 마요. 점집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별로 그런 데 가면은 좋지 않을 거다, 어머니는. 네. 좋지 않을 거다 하고 이유는 설명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동생분이 있는데 큰이모죠. 큰이모는 약간 그런 무당집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주 찾아가서 먼저 보시고 뭐 신년 운세도 보시고 그런 분인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야기인데 어머니랑 그 큰이모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점집을. 근데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나오더니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오셨냐고 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절을 하면서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막.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뒤에서 따라오신 분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높은 분이 따라오셔서 자기가 모시는 분이 대접 똑바로 안 하면 혼난다고 했다고 하면서 예.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셨구나. 그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마 그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분 중에 계셨나 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파랑꽃님이 그 집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파랑꽃님은 그 이후에는 귀신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요?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소리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소리로. 예.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딜 자꾸 가시려 그래요. 예.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음대를 다녔었는데 음대 같은 경우 예체능은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예. 대학은 들어갔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다녀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고시원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고시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시원이라 하면은 그냥 한 2평 정도 성인 남자 2명 누우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복도식 고시원이다 보니까 바로 옆방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옆방 소리가 조금만 커도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방이 계단 바로 옆에 있던 방이에요. 제일 첫 번째 방이겠죠, 그러면? 근데 어느 날 제가 일을 그때는 뭐 2-3개씩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한 2시쯤 됐어요, 항상. 씻고 방에 들어가면 한 2시 반 이 정도가 돼서 항상. 근데 잠이 안 오니까 핸드폰을 잠깐 하는데 옆방에서 여자가 막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무슨 이 시간에 저러고 있냐 하면서 그냥 넘어갔죠. 네. 또 다음날 이렇게 이제 퇴근을 했는데 옆방에서 이번에 우는 거예요, 여자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 여자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넘어갔죠. 예. 이제 3일째가 됐어요. 근데 또 옆방에서 또 여자가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그 시간에. 그래서 방문을 열고 어차피 제가 첫 번째 방이다 보니까 바로 옆방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가 나는 방이. 똑똑똑똑똑똑똑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문도 안 열어주고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히 하려나 보구나 이러고 넘어갔죠.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나요. 근데 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너무 피곤하다 이러고 누워 있는데 또 옆방에서 깔깔깔깔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나가야겠다 했는데 누가 제 방문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서 계세요. 그리고 좀 여자분 좀 조용히 시킵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저한테.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래서 옆방이라고, 제 옆방이라고. 예. 그러니까 아저씨가 뭔 소리 하냐고, 옆방 비어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름이 온몸에 돋으면서 아니라고, 옆방이라고 가보자고 하면서 그 방에 그 아저씨랑 갔어요. 그 아저씨는 3번째 방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똑똑똑똑똑똑똑 하는데 또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그 아저씨랑 저랑 방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방 안에서 깔깔깔깔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사람이겠거니라는 생각으로 봐라, 제 방 아니지 않냐, 이 방이지 않냐 하니까 아저씨께서 고개를 가웃거리시더니 이 방 비었을 텐데 하면서 똑똑똑똑똑 저기야 하면서 이랬어요. 근데 계속 대답은 안 하고 계속 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열이 받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방문을 똑똑똑똑 했어요. 왜냐면은 밤에 방문을 열거나 아니면 얼굴을 보면은 여자분이다 보니까 무서울 수 있잖아요, 남자 2명이면은.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방문을 똑똑똑똑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고 조용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제 그 아저씨도 이제 출근하시는 길이었는지 3번째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틀 전에 이 방문이 열려있는 걸 봤는데 아무 가구도 없었고 방이 비어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아저씨랑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니지 않냐, 어제 같이 소리를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똑똑똑똑 하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네. 근데 방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방문이 쓱 열리는데 진짜 그냥 빈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오. 한 일주일 정도 친구 집에 머물다가 예. 도시원은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월세가 싸니까.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가서 나 방 빼겠다 하니까 왜 그러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무슨 남성 전용 교시원에 여자 목소리냐고. 아, 남자밖에 없는데 애초에 네, 들어올 수 남성 있는. 전용 고시원이었어요. 애초에. 그럼 그 아저씨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여자친구 데리고 왔나 싶었나 보네.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웃긴 이야기는 그 아저씨는 그 다음날 바로 방을 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고시원 살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나면 네.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네, 진짜 그게 하루 이틀 정도는 솔직히 좀 참고 살만한데 네. 일주일 정도 반복이 되면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그 웃음소리에. 그래서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뒤에는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사실 네. 진짜 방음이 안 되거든요. 고시원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데리고 오면 당연히 소리가 들려요. 뭐 조금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시간대가 이르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뭐 잘 시간에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니까 가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섬뜩하죠. 그쵸. 아니 근데 이번 이야기도 파랑꽃님만 소리를 들은 게 또 아니에요. 같이 들은 네. 사람이 또 있어요. 그쵸. 야, 저는 보통 소리를 이제 이 이야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네. 보통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만 더 가볼까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대에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연습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참 어린 나이에 아이돌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본인이요? 네, 그래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처음에 돌려요. 오디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연습생으로 합격을 하고 뭐 때문이었는지 모르는데 녹음을 하나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가이드 녹음이나 이제 그런 걸 해야 됐던 상황이어서 보통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잘 부르는 분들은 솔직히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저같이 아직 연습생이나 아니면 잘 못하는 분들은 녹음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이제 그날도 녹음을 하는데 녹음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때 프로듀서님이랑 이렇게 둘이 녹음실에 들어가 있고 저는 부스 안에 들어가 있고 프로듀서님은 앞에 앉아 계셨죠. 그래서 녹음을 끝내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기기들이 있고 뒤쪽에 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노래를 재생을 하고 소파에 둘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혹시 음악이 거꾸로 들리는 현상을 아실까요? 그게 어떤 원리로 그러게 되는 거냐면은 예. 트랙을 지정을 해요. 아, 예? 트랙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역재생을 시켜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녹음된 거를 손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방금 녹음된 거를 아무것도 필터조차 씌우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녹음이 재생되다가 그렇게 될 경우는 앞에서 사람이 마우스를 잡고 그 구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랑 프로듀서님이랑은 거기서 한 3발자국 정도 떨어진 소파에 앉아서 녹음이 된 상태에서 노래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하면서 반대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녹음을 접고 프로듀서님이랑 도망쳐 나왔어요. 와, 또 같이 들었네. 네. 아니, 그러면 원래 그런 녹음실에서 괴현상이나 귀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으면 대박 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음원으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가이드 녹음이어서 예. 그 노래는 음원으로 나왔어요. 아, 가이드니까 이제 네네. 다른 근데 조금 잘 가수분으로? 되기도 네, 조금 잘 되기도 했죠. 궁금하다. 그 무슨 노래인지. 아, 가이드를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그 가수분이 파랑꽃님의 노래를 듣고 노래를 하셨을 텐데.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대박 났네. 네. 그때 그 프로듀서님이 작곡을 하셨던 거고 그분이 예. 보컬 선생님이시기도 하셔서 오. 이제 제자한테 일거리 하나 던져주신 거죠. 용돈 하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녹음실에서 이상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짧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있어요. 아, 녹음실에 귀신 많다고 하던데. 네네.
어떤 여자분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고 좀 신기한 일이 많았었죠. 야, 하나만 더 갈까요? 뭐 이게 사라지지가 않네요, 이야기들이.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네. 겪었던 일은 아닌데 이것도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소리꾼이네, 제가 소리꾼. 이 이야기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사장님께서 20대 초반에 대구에서 사셨대요. 네. 근데 그때는 돈도 없고 해서 원룸에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거기가 반지하였대요. 반지하 원룸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어느 날 옆집에 여자 두 분이 이사를 오시더래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화류계 쪽에 일하시던 분들 같더래요. 너무 이렇게 지내는데 안 좋은 일 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분들도 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욕하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네,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태우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도 막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 여자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는데 그 끝방에 이사 온 여자들 사는 방이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사장님 옆방에 있던 남성분도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에서 방 안에서.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잖아요. 그 도어락 버튼 누르시면 문 열려요. 그거 눌러보세요 하니까 아니요 도어락 버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잡이도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예. 그래서 일단 상황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사장님께서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여자분을 달래주고 계셨대요. 지금 119에 신고를 했고 도어락 버튼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라고 열릴 거라고 빨리 열고 나오시라고 하는데 아니다고 없다고 안에서는 계속 살려달라 그러고. 근데 그러고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구급대원분들이 오셨대요. 근데 소방관분들이 오셔서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안에 도어락 버튼 있으니까 진정하시고 그걸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여자분께서 아니라고 없다고 그런 것 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분들도 처음에 이 여자 술 취했나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저희가 따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따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 여자분 네 괜찮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소방관 분들이 절단기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외부 쪽으로 넘어가서 네. 외부에 이제 반지하 창문 있잖아요. 그거를 싹 뜯어내고 글로 들어가셨나 봐요. 오.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제 여자분한테 여기 왜 문이 안 열려요? 여기 바로 열리잖아요.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두 분이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네. 한 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집안을 수색을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그 소방대원분들 고함이 나오면서 속된 말로 야 못됐어 빨리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문 열린 안으로 쓱 들여다보는데 거실이 완전 피바다더래요. 완전 피바다고 여자분이 약간 뭐 난치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거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한 일이다 하면서 도망치듯이 출근하셨대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며칠간 이제 아는 형님 댁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섭다. 막 그러고 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깨끗해졌겠지 하고 다시 갔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났었대요. 다시 집에 들어간 지가.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문이 있던 자리에 문을 뜯어내고 그 안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발라놨더래요. 문을 아예.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창문이 있어서 방은 있는데 내부에서 들어와서 보면 그 콘크리트로 발라져가지고 문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없는 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 근데 그날 당일부터, 그날 밤부터 한 3일 동안 그 집에서 지내셨는데 다시 뛰쳐나오셨대요. 그 이유가 이제 밤마 되면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 다른 집을 구하고 이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진짜 몸만 이사한 거여서 네. 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짐을 빼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동생이랑 형님들한테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이제 짐을 빼는데 짐을 빼고 가자 하는데 한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곳을 갔대요. 근데 보통 문을 보면은 문을 뜯어내다 보니까
문 놀이쇠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아. 파여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파여 있으니까 약간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안에가 살짝 보이게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구만 이러고 나오더래요. 근데 같이 그걸 보러 갔던 동생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이 표정이 너무 굳어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아 얘가 좀 많이 무서웠나 보구나 이러면서 이사를 다 끝내고 이사한 집에 모여서 족발을 시켜놓고 뭐 소주 한잔을 하는데 그 아까 같이 한 명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고 한 명이 얼굴은 굳은 애가 계속 굳은 채로 있길래 사장님께서 야 너 뭔데 그러냐 왜 이렇게 굳어있어 얼굴에 뭐 안 좋은 일 있어 하는데 그 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가 귀신을 좀 본다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뭔 이상한 소리 하냐고 나 귀신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나 무섭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너스레를 떨었대요. 근데 그 동생분께서 아니라고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진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보고 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그 동생분이 하는 말씀이 예. 아니 그때 형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친구가 그 문 안으로 들여다보는데 구멍이 살짝 뚫려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구멍을 친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자기도 이렇게 가까이 갔대요. 그냥 궁금하니까. 근데 안에서 숨소리 있죠. 예. 그 구멍에다 대고 숨을 쉬는 듯한 이런 소리. 그런 게 너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지금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뭐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여담이긴 한데 예. 사장님께서 이제 뭐 카드 명세서나 그런 거를 주소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우편이 그때 그 집으로 갔나 봐요. 근데 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계단만 살짝 내려가서 고개만 빼꼼 하면은 복도가 쫙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1층에 있는 우편물을 짓고 그때 그 기억이 나면서 궁금하니까 이렇게 빼꼼 하고 봤대요. 근데 그때가 뭐 한 2-3달 지난 다음이었나 봐요. 빼꼼 하고 봤는데 거기는 아예 진짜 타일이랑 페인트까지 싹 빨려가지고 아예 없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거기는 아예 폐쇄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계속 들렸었나 보다. 그 이후에도. 그렇겠죠. 아니면은 이제 원래 뭔가 있었던 방이었는데 그 세입자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당했거나 이야, 이런 일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랑꽃님이 아직 뭐 이야기가 더 있으시긴 하겠지만 소리로 그냥 작사를 내주시네. 소리꾼이네요, 진짜로. 파란꽃 소리꾼 뭐 이런 걸로 닉네임을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 진짜로. 야, 근데 되게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파랑꽃님께서 오늘 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너무나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이렇게 또 옴니버스 형식으로도 참여는 가능하니까 쭉 한번 네. 모아서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파랑꽃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귀신을 눈으로 보는 게 힘든 거지 소리 듣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저도 들은 적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으셨을 수도 있다. 아니면 들으신 분들은 제보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